남원 지역의 대표 가을 축제가 주말 연휴 기간 함께 열립니다. 홍보제와 국제 드론 제전, 문화유산 야행이 오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원료 의약품 수급 문제로 100여 개가 넘는 의약품이 생산과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정신분열병과 폐혈증과 심근경색 치료제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최근 5년 새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준명 국회의원은 배달앱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올해 전북에서 농기계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가을 농번기에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남원 지역 대표 가을 축제가 주말 연휴 기간 함께 열립니다. 홍보제와 국제 드론 제전, 문화유산 야행이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흥부의 가족사랑과 우애, 나눔 보온을 되새기는 흥부제가 4일 사랑의 광장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흥부제와 함께 대박 나세요를 주제로 한 올해 축제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LG 헬로비전 좋은 날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가족 뮤지컬과 미니 콘서트, 무연극 공연이 행사 기간 마련됩니다. 또 곤장치기와 박타기 등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흥부제 체험 같이 하려고 왔는데 떡매치기랑 페이스 페인팅도 같이 해가지고 재밌었고 또 새로운 체험들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흥부제 많이 놀러오세요. 로봇과 함께하는 남원 국제 드론 제전도 오는 6일까지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드론 레저 스포츠와 드론 로봇 산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살펴보는 행사들이 준비됩니다. 또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 대회와 로봇 전시 체험 공연도 꾸며집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2024년 남원 국제 드론 제전과 로봇 축제, 그리고 제32회 흥부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광활루원 일대에서 문화유산 야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의 문화재 체험 행사인 남원 문화유산 야행도 같은 기간에 광활루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가을 축제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원료 의약품 수급 문제로 100여 개가 넘는 의약품이 생산과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 7월 기준 105개 의약품이 원료 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생산과 수입, 공급 중단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된 의약품에는 정신분열병과 폐혈증, 파킨슨병, 심근경색 치료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원료 의약품의 국내 자급도는 지난 2020년 36.5%에서 2022년 11.9%까지 급락했습니다. 유명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최근 5년 새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배달앱이 식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올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90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배달의 민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2019년 68건에 비해 올해 683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북에서 농기계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에서 올해 농기계 교통사고가 12건이 발생했고 총 3명이 숨졌다며
가을 농번기에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교통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촌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찾아가 농기계 안전 교육을 하거나 농기계 뒤에 반사판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올해 쌀 농사가 대풍년에도 농촌의 고민은 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올해 햅쌀 10만 톤가량을 시장에서 추가 격리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사들인 쌀로 농협과 제과기업은 과자도 만들며 소비 촉진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들녘. 올해 쌀 농사는 그야말로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웃지 못합니다. 해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쌀값에 쌀 소비까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농민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뭐 쌀값 작제, 나이 드신 분들 농사 짓기는 힘들고 그죠. 그리고 해서 지금 혜택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은 나쁘다고 본다고 보면 되죠. 쌀 재고를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한 공장. 농협과 한 제과업체가 힘을 합쳐 설립한 법인입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 국산 농산물로 과자를 만듭니다. 특히 최근 100% 우리 지역 쌀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가루쌀을 압축해 구워내고 달콤한 맛까지 낸 우리에게 친숙한 누룽지 과자입니다. 국산 쌀은 외국산 쌀보다 더 바삭한 느낌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보통 밀가루 제품 같은 경우는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글루텐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면역 질환 부분들도 있고요.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쌀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난해 이 공장에서 활용한 국산 쌀만 약 1,700톤 정도. 밀가루 대신 국산 쌀로 만든 과자가 쌀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임신 7개월째였던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일 아침 7시 10분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음식점 일부와 냉장고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관람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충북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도민들이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수도권을 찾는다는 연구 자료까지 발표됐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북 아트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HCN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60만 인구를 가진 충청북도. 해마다 수많은 충북 도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보기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 관람 여행을 떠납니다. 충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 공연장이 필요한 연극과 뮤지컬 공연의 경우 충북도민 47%가 수도권을 찾고 있는 상황. 수도권과의 지리적 위치나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충북과 강원 두 곳만 도립공연장이 없는 상황. 게다가 충북은
등록 공연장 수가 총 31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과 전북에 비해서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수도권 원정 관람 여행을 다녀온 도민들은 몸소 체감할 정도로 공연 수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공연 숫자나 그리고 좀 좋은 공연장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서울이나 대전 쪽에서 공연을 관람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충북 문화예술인들은 보다 많은 문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충북 아트센터 건립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트센터는 저희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예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잘 만들어서 우리가 충북 도민, 시민들이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서 만든다면 아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 정말 충북이 전국에서 1등 가는 문화의 정말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지자 충북도에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아트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에 나섰고 청주 밀레니엄 타운 내 아트센터 건립 부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아트센터는 총 사업비가 2,300억 정도 되고요. 그 지하 2층, 지상 4층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트센터에는 그 콘서트홀, 그 중극장, 소극장, 다양한 전시실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지방연구원에 그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준공은 2030년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3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할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국비 지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민간 투자 유치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도민들의 염원인데요. 물론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국비 확보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민간 유치도 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좀 폭넓게 열어놓고 우리 도민들과 같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힘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까지 원정 관람 여행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 없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14개월 만에 전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떨어졌지만 이상기후 탓에 배추와 물을 비롯한 채소류 가격은 치솟으면서 소비자는 상승률 둔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7월 1.7%를 기록한 뒤 1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석유류 가격이 유가 하락과 또 전년 기저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낸 것으로 신문은 풀이하고 있는데요. 다만 채소류 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는 달리 안정세를 찾지 못하면서 물가 부담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신선식품 지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 기준 배추 소비자 물가 지수는 95.95로 최근 30년간 연평균 4.9% 오르고 지난달 기준 전월 대비 42.3%, 전년 동월 대비 65.3%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가 주말 기간 전주에서 열립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전주 도심 속 목장 나들이 행사를 주말인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북도청 다목적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산 우유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국산 우유를 시음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 체험까지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